안녕하세요. 할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나스닥 차트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 나스닥 차트를 이 시장의 자체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에 잘 맞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분석하면은 시장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1파, 2파, 3파, 4파가 진행 중이고요. 4파 중에 C파와 B파의 변곡점이 현재 주가 수준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충격 파동에서 4파의 B파와 C파의 변곡점. 거래량의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2020년 거래량이 살살 늘어나면서 추세는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거래량 추세선을 넘기면서 어떻게 보면 과열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이 추세를 넘는 거래량이 발생할 때가 본격적으로 오파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조정파동 중에는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나스닥 차트 주봉에서 볼 때 이 부분을 이 추세선을 넘는 거래량이 나타나는 이후에 거래를 해도 시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이요. 여기서는 기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첫 번째 시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간단한 예로 낙엽 하나 떨어지면은 더위는 이어지고 있지만 가을을 알리는 신호, 그런 식으로 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음봉에서 거래량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이 뭐 어떻게 보면 과열 신호, 매도 신호라고 봐야 될 텐데, 여기 요 추세선과 이렇게 추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추세선과 거래량이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열 신호라고 생각되고요. 요 신호가 요 파동을 만드는 기미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요 신호 이후에 망치형으로, 팻마형이죠. 망치형으로 만들고 이 거래량 피크에서 양봉을 못 그린 게 이 파동의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를 느꼈다면은 요 봉쌍 바닥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일봉에서도 거래량 추세선을 넘는 거래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때부터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미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래량 피크에서 상승 추세 중에 거래량 피크에서 음봉이다. 이것은 곰이 무척 힘을 가해서 눌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극복하고 이 탄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요 봉의 힘은 결과적으로는 이 파동에 미친 거고요. 이와 같이 기미는 일어날 기자에다가 작을 미자 쓰는데, 로 말하면 프리뷰, 미리 보여줌, 그런 거라고 해석이 되죠. 여기서 기미봉은 요 봉, 요 기미봉은 요 양봉에서 거래량 피크를 찍은 거, 그리고 이쪽에서 기미봉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량과 봉을 보면서 기미봉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기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보유 주식 설명에서 알 겁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이것은 이 장기 파동을 생각할 때 5파동 중 1파동, 2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점은 3,600에서 3,700까지 고점으로 고점까지 갈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보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캐치가 관리하고 있는 종목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캐치가 자체내에서 팔았다 샀다 하니까. 근데 셀트로는 사줘서 요것은 홀드 시켜놨습니다. 검색해서 제외시켜 놔갖고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거는 보여주고요. 삼성물산은 또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3% 손절 주고 장대 양봉 만들더니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에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국전력은 떨어지면은 좀 더 살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삼양식품이 있었죠. 여기에 보유 종목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를 갖다가 봤을 때 팜유 가격이 올라가갖고 식품업계에 조금 부담이 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게 아까 설명한 기미였습니다. 그 기미를 눈치채지 못하고 실적이 뭐 반토막 났다고 그러더군요. 그 소비시기를 놓고 부지런히 팔았는데 9만 원이 약간 못 미치는 부분에 팔렸습니다. 9만 원이 깨지면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신흥 SDA는 그 다음날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고, 이거 19년도만 해도 신흥 SC가 19년도 그때만 해도 배터리주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던 주식이었었는데, 이번 상승에서는 소외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이것도 한 47,500원 선에 사신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이거 고바이오랩은 이거는 매도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종목이고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뭐 거의 주력 종목이죠. 이 보유 종목과 관심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쌍용 CN이 차트입니다. 월봉, 주봉, 일봉, 이건 재무 차트고요. 기업 내용을 대충 봤는데 배당도 괜찮고, 저는 배당 많이 주는 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5.7% 정도 배당이 나오네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도 매력 있고, 뭐 캐치가 뭐 3% 손절되면 자동으로 판매되겠지만 앞으로 남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 같아 이거 주식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점에서 살살 모아나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에서는 이 전고점에 이렇게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전고 저항을 바로 뚫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눌렸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 뭐 5%로 익절되기는 상당히 좀 힘든 거는 같은데 3%로 손절이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냥 뭐 놔두겠습니다. 셀트리온 일봉 차트에 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패턴, 그리고 요게 숨은 X파동이 있고요. 그리고 요게 삼각 패턴입니다. 복합 조정이죠. 지그재그 삼각 복합 조정인데 이 이후에는 한 번은 좀 세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나 바로 세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그 이후에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가진 거니까 그냥 가보겠습니다. 한국전력 4달째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에도 뭐 좀 좋지 않은 소식 하나가, 그래도 워낙 지금 바닥에서 헤매기는 종목이 돼갖고 계속 갈 겁니다. 배당까지. 요것은 요봉에서 잡았는데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그리고 전고를 넘지 못했고요. 배터리주 전고 안 넘은 건 없죠. 딱 2배 올라갔습니다. 요 삼양식품, 요것은 상당히 제가 기대를 하고 있던 종목인데 제가 97,700원에 사가지고 89,000원 선에 팔린 것 같습니다. 요봉에서 팔렸습니다. 요봉에서 실적 발표되면서 완전히 폭락을 했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 이전까지는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그놈의 팜유 때문에 그게 기미라는 걸 못 느낀 화이트 진로, 요거 화이트 진로하고 삼양식품 같이 보고서 투자를 했는데 화이트 진로는 아직까지는 괜찮나요? 근데 지금 볼 주식은 대북 경업주하고 배터리 중에 신흥 SEC, 요걸 더 중점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크레시스 두고 보고 있습니다. KTNG, 요것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차트상.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